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대의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있고요. 2개의 블록에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추첨제 물량도 있다는 장점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청약 전략들도 같이 공유를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은 3억대 동시청약 오산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대라고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분양이 시작이 되고 동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개의 분양 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당해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약 신청을 해서 1순위의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가점대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2개의 분양 물량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지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분양 물량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지 같은 경우에는 A4 블럭의 에듀파크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 분양됩니다. 그래서 오산세교 2지구의 A4 블럭이고 1245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2개의 블럭 중에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 분양 물량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분양 물량의 당첨자 발표율이 빠르기 때문에 A4 블럭의 당첨이 먼저 되게 된다면 A9 블럭에는 이제 당첨과 상관없이 A4 블럭의 당첨권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형 같은 경우에 5구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지고 중요한 것이 이제 추첨제가 25%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30%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20%, 수도권 50%.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모두 1순위의 청약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서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4 블록하고 A9 블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 시기는 2024년 10월 예정입니다. 두 번째 블록은 이제 A9 블록 에듀 하이입니다. 오산세교 2지구의 A9 블럭이고요. 입지적으로는 좀 두 블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는 659세대이고요. 8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A9 블록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77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지고요. 가점제 75%와 추첨제 25%는 이제 앞서 A4 블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추첨제 25%가 있기 때문에 당첨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이 3억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건데 여기에 입지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이 조성되는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게 천천히 될 수는 있겠지만 주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그리고 깨끗한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에서 주거시설, 주거생활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택지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가 분양받아서 당첨이 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구들이 조성이 되면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 역시도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좀 저렴하게 분양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수요가 많고 물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오산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택지개발 지구에 수도권이나 경기도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분들, 확률이 있는 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A4블록 같은 경우,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역과 가까이 인근에서 있고요. 그리고 오산 세교 2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A9블록 같은 경우에는 오산역과 인근에서 있습니다. 인근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역세권이나 역과 가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를 했을 때 에듀파크인 A4블록은 이제 오산대역, 그리고 A9블록은 오산역하고 가까이 있고, 동탄의 인프라를 좀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A4블록을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하는데 이 A4블록이나 9블록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물론 여기에 필봉터널이나 금호터널, 그리고 뭐 분당선 연장에 따른 호재 같은 부분들이 이 오산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탄하고 가까운 이 A4블록을 선호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A9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인근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4블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이제 인근에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부에는 A4블록, 그리고 하부에는 A9블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입지적인 측면을 보는 것보다는 두 개가 동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당첨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채택하셔가지고 당첨권에 우선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 같은 지구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일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첨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A4블록이 먼저 당첨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A4블록이 우선해서 당첨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도 같이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분양 가격하고 경쟁률, 그리고 시세를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4블록의 에듀파크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A9블록의 에듀하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는 오산 세교 2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동시 청약이 가능한 그런 분양 물량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분양한 분양 물량을 보면은 오산 세교 2지구 A2블록 호반 서밋 그린 빌이 있었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34평형이 이제 4억 초반대에 구성이 됐었고, 지금 분양하는 오산세교 2지구의 아파트 가격하고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16대 1이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샵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 1 정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책정이 됐어요. 물론 오산세교 2지구 같은 경우에 A4블록과 A9블록도 이제 1순위에서 청약 마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주변의 분양 가격을 본다면 이제 거의 비슷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 보면은 이제 오산대역의 더샵 오산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가가 33평이 이제 7억 6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물론 비교 사례를 하기에는 이제 입지가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4억대 초반의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3억대의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만큼 이 오산세교 2지구의 에듀파크하고 에듀하이의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고, 그리고 분양가가 3억대의 아파트 분양 물량도 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좀 적으신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보실 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18년차 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이제 3억 후반대에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오산 대우 같은 경우에도 29년차의 아파트가 이제 4억대의 실거래가가 형성된 것으로 봤을 때 이 신축 아파트의 지상에 이제 공원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잘 갖추어진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는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A4블록인데요. 이제 5구 타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고 근린공원이 인근에 예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동간거리가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단지 배치도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A9블록의 단지 배치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부지가 바로 인근에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단독주택 예정지도 인근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77 타입하고 84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정남향의 구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배치가 정남향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채광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남향의 아파트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녹지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이런 푸르른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블럭에만 있는 5구 타입인데요. 5구 A 타입이 27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안방,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 공간이 보이고요. 그리고 파우더룸까지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창문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방하고 맞통풍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신발장이 양옆으로 있는 모습이고요. 현관에 팬트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인 부분은 발코니 면적이 좀 작습니다. 실외기 공간과 발코니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발코니 면적이 니은자로 돼 있어서 조금 작아 보이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감 활용도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구 B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2세대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그 판상형의 A타입보다는 구성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안방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우더룸이 구성이 된 것으로 보이네요. 거실 같은 경우도 이 주방의 공간이 조금 작아 보이기 때문에 통풍이나 환기성 그리고 공간감이 좀 작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그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죽어있는 공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5구 C타입 같은 경우에 1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본 B타입보다는 구성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타입도 이제 거실에 창이 있고 측면 창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제 이쪽 부분에 창이 있죠. 그래서 거실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주방하고의 통풍은 조금 우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쪽 공간에 창문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이고 침실 이 공간에도 이제 측면 창이 있기 때문에 창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탑상형의 통풍이나 채광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앞서 살펴본 B타입과 같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단점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탑상형 구조치고는 우수한 그런 평면이라고 보여지네요. 7위 A타입을 보면은 225세대이고요. 여기도 4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발코니 공간이 조금 작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실외기실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통풍이나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것은 단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7위 B타입 같은 경우에 162세대이고요. 앞서 살펴본 7위 A타입보다는 구성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안방하고 침실 1과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위 타입 같은 경우에 앞서 타입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7위 B타입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이제 측면창과 전면창이 같이 있는 모습은 장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현관 팬트리가 없는 모습이지만 이제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우수할 것으로 보이네요. 84A타입 같은 경우도 보시면 282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하고 침실 1,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침실이 두 개밖에 없다. 방이 총 3개밖에 없다는 게 단점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도 주방 팬트리 공간이 측면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이 그래도 작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우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특이점은 이제 욕실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실에 환기성은 우수할 것으로 보이네요. 4베이의 혁신 평면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84B타입 같은 경우에 9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침실 1, 침실 2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어지러운 그런 구성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것은 3면이 창으로 되어 있네요. 3면이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창이 발코니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도 창문이 있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디귿자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관 같은 경우에도 현관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84A 타입보다는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장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 활용도라든가 또는 창문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창문이 많지만은 주방하고의 환기성은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앞서서 A4 블럭의 평면도를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A9 블럭의 평면도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A의 평면도고 160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안방 침실이 침실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드레스룸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이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 그리고 주방에 작지만 팬트리 공간이 있다는 게 장점으로 보여지고 포베이 구성이기 때문에 통풍이나 채광은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9 블럭의 77B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대이고요. 세대 규모가 작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 침실 1, 2로 이루어져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는 없고요.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안방에 작지만 그래도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77A 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그렇게 우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작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A9 블럭의 84A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1세대,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포베이로 구성이 된 모습이고 안방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여기 같은 경우에 84 타입인데도 알파룸을 넣어주지 않았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경우에 이제 디귿자로 된 드레스룸이 있고요.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보이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욕실은 환기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창문이 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이제 주방에도 바로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감, 활용감은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평면 구성은 우수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방이 하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단점적으로 보이네요. A9 블럭의 84B 타입이고요. 90세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가 있고 알파룸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파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정면창과 측면창까지도 나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알파룸의 창문을 열게 되면은 이 거실하고 맞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도 있고 주방에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디귿자로 이제 그 드레스룸이 있지만은 창문은 없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탑상형의 구조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이 알파룸 공간이 있고 여기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평면 구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보여지고 침실 2에도 창문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좋은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 돼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 오산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수도권의 50%의 할당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산시에 꼭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나 수도권에 거주를 해도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분양 물량들은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은 추첨제 물량 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동시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도 가능하다는 장점들을 두루 갖춘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이 지역이 멀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에 맞춰가지고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오산은 경기도는 200만원을 미리 예치해 놓으시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이제 특별 공급이 12일에 있고요. 13일에 1순위, 그리고 14일에 2순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A4 블록이 22일에 당첨자 발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5일에 A9 블록 당첨자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A4 블록에 먼저 당첨이 되면은 A9 블록의 당첨 여와 상관이 없이 A4 블록에 우선해서 당첨권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간단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4 블록하고 A9 블록이 있는데 A4 블록에 먼저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A4 블록에 먼저 당첨이 되면 A9 블록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A4 블록을 우선해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A4 블록 먼저 있는 이 분양 물량에 우선 당첨되는 게 중요해요. A9 블록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A4 블록에 집중을 해가지고 당첨을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보면은 5구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3억대 초반에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A9 블록에는 5구 제곱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A4 블록에만 5구 제곱미터의 분양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72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3억 6천만 원대 그리고 84 타입이 4억대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A9 블록 같은 경우에는 77 타입이 이제 3억 6,400만 원, 8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A 타입이 4억 초반대 그리고 84 B 타입이 3억 8,400만 원으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84 B 타입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얼마 안 되고 우선 여기에서 A4 블록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3억대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3억의 가격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3억이라고 한 돈은 큰 돈이지만은 이 3억대를 봤을 때 5구 타입과 72 타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5구 타입보다는 72 타입을 선택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새는 작은 평형보다는 84 타입의 선호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A4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5구 타입을 좀 집중해 보면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평면 구성을 봤을 때 5구 A 타입이 평면 구성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구 B 타입이나 5구 C타입을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84타입을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84타입을 눈여겨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A4 블록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을 눈여겨보시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84 타입에 신청을 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A4 블록에 A9 블록의 84 타입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첨 확률을 높이지 않고 이 분양 물량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분양 물량을 다 84 타입에 청약 신청을 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당첨 확률만을 만약에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5구 B 타입하고 5구 C 타입이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구 타입이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A4 블록의 5구 타입에 청약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77 타입의 A9 블록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청약 전략을 짤 것 같아요. 저는 5구 C타입의 청약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5구 C타입하고 572 B타입 이 두 개의 분양 물량을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두 개 중에 한 개의 청약 신청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A9 블록 같은 경우에는 77A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제 생각일 뿐이에요. 왜 A9 블록에서는 77A 타입을 선택을 했냐면 일단은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도 낮고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들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평면 구성도 좋고 361세대라고 하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확률을 높이려면 77B 타입을 하고 싶은데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77A 타입을 청약 신청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시 청약이 가능한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라면 어떻게 청약을 할 건지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봤거든요. 이 청약 신청하는 것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마다 틀릴 수 있어요. 저의 생각을 공유했다고 제 생각이
100% 답이 아니라 제 생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청약 전략,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전략을 구사하셔서 청약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약 전략을 좀 공유해 봤는데요. 이것은 100%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생각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당첨될 수 있는 청약 전략을 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